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예하부대 관계자나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합쳐서 10여 곳을 동시 수색했는데요. 예. 지난 1, 2개월 동안 검찰은 국정원, 특수정보 SI 수집 분석을 담당한 첩보 부대원들, 또 월북 발표, 해경 홍보 담당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현직 해경 등을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이것이 오늘 압수수색의 기반이 되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그건 좀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휴대전화랑 수첩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언론 보도상으로는 다소 소강 상태였는데 이 압수수색으로 뭔가 진전이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글쎄요. 진전이 있겠죠. 이 수사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은 예.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이걸 월보로 단정해서는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월보로 단정 안 돼서 나아가가지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생활까지 깠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을 했고 빚을 졌고 뭐 이혼을 했고 이건 사실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서를 조작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격히 처벌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 자체는 찬성을 하고요. 뭐 일단 진상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혐의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월북 정황이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누락을 시키고 그걸 월북한 정황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바꿔치기 했다. 결국 이게 핵심 혐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입니다. 김 소장님. 예, 뭐 오늘 또 마침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칼럼을 통해서도 말한 바가 있죠. 예, 그 당내 수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수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이제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된다. 즉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펼쳐야 되고 동시에 민주당과 협치 뭐 이런 것을 운운하는 데 뜻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뭐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지율도 올리고 인기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예. 빨리 해서 피곤하니까요. 필요한 사람들 다 잡아가시고 수사를 빨리 끝내고 물가나 민생 문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권 저는 그렇게 유린이거든요. 보이니까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 해수 공무원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가에서 지금 인권을 유린한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민 북송한 것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의 임론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또 예. 통치권의 문제고 예. 비판을 하더라도 수사에 나서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한데 전혀 상관없는 조선일보의 그 퇴임한 주필 그 사람의 칼럼 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지율이 0%로 가더라도 과거의 정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일들은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에 기조화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요.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끝까지 파헤쳐야죠. 잘못 없는 걸 잘못한 걸로 만드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미 그때 다 수사를 했던 내용들이고 이거 언제 수사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수사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이 서류가 사라졌다고 하면 국정원 서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일제히 그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그건 쉽게 알수 결과가 있을 나온 다음에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내주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가 있는 거고. 근데 딴 건 몰라도 말이죠. 이런 문제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5%가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검사들의 조건대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5%는 기각이 되잖아요. 검사들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하겠습니까? 5% 기각된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근거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안까지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되고 국가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서버를 국정원 서버에 대한 내용을 지운 것이 박지원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이것이 지금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 법원에서 판단했겠죠. 법원 영장 내줬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보시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예, 두 분의 입장 잘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수사 과정 좀 지켜보고 또 확인
하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 자, 주호영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면면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서 합류가 확정이 됐고요. 예. 전현직 의원으로는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의 초선 엄태영 의원, 비례대표 전주의 의원이 들어갔고요. 또 전직 의원 중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서울 강북갑 당협위원장 정양석 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시절 검찰 수사관으로 일한 인연이 있고 예. 최근에는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 중이어서 논란이 일었고 또 대통령실이 능력을 검증했다 이런 반박을 했던 이 논란의 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인 최재민, 이소희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둘 다 30대인데요. 청년 몫으로 인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비대위 인선까지 비대위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면면을 좀 보시고 어떻게 판단이 드셨는지 진 작가님은 또 논평을 좀 짧게 문제가 해주시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주기환? 뭐 주기환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적으로 포함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재신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재심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한테. 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비대위가 뭐가 됩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로 다 망쳤다고 보고 비대위에서 좀 평가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번에 배려를 했더라고요. 예. 광주 호남 쪽에 30%가 들어갔고 예. 청년 몫으로 2명이 또 들어갔단 말이죠. 원래 이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구색을 맞춘 것들은 좀 평가를 해주는데 예. 이분 하나 딱 집어넣는 거 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 그걸로 그걸로 반송 자체를 안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하나 내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희생양 제의를 치르는 거죠. 이거 보면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예, 권성동 아니, 본인이 알아서 원내대표. 물러나야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된 걸 보면 비상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은. 자,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당을 특히 최고위원회를 빠그러뜨린 것이 비대위의 탄생의 이유인데 예.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만든 사람인데 비대위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비대위 탄생을 시킨 죄가 있는 분인데 죄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생소하죠. 게다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재신임을까지 받고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준석 대표의 제거로 비상 상황은 해소가 됐으니 비대위는 잘 해서 우리 전당대회나 준비하자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양석 의원이 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 예. 전당대회용 비대위로 점점 더 전락해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주기한 이 광주시장 후보 이런 경우는 뭐 대통령이 비대위는 그냥 비대위가 알아서 하게 두면 될 텐데, 그러니까 5만 대가 이렇게 검찰 출신들을 갖다 꽂으시는 걸 좋아하신지라고 하면 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인사죠. 자, 김수민 평론가는 이 인선을 보시면서 좀 네.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늘도 뭐 이준석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시민단체는 뭐 민주당 계열 쪽이다, 예비군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예.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주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권성동 보이고, 원내대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공백을 염두한 듯한 행보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가부 사업에 대한 맹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없어도 그 역할은 내가 하겠다. 그런 또 폐지는 내가 앞서서 할 테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행보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고 뚜렷해지는 그런 형국에 들어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진 작가님? 아니 원내대표가 왜 여가부 폐지 나서 원내대표 역할이 뭔데? 이 사람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평등 사업도 자출시켰지 않습니까? 여가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예. 실제로 이 사람이 의원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지금 원내에서. 무슨 자기가 총리나 되는 것처럼 지금 사사건건 국정에 간섭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윤핵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인드를 딱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성평등 사업 돈 있으면 니들 돈으로 해라. 아니 정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지 왜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국고 마인드라든지 이런 국고 것들이 보조를 받느냐. 그래서 이런 분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 이번에 사태도 책임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호가호위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없고 예. 이런 분은 놔두면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 됐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계속 계실 것 같고. 자, 이준석 전 대표 아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도 방송에서 그 윤핵관 그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군요. 네,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신의 당 대표직 자진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 이런 일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누군가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고요. 예.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거절했던 사유를 밝혔고 또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실 뜻을 전달받고 제안했는지 질문을 받고 나서 여러 주체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여당 대표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소위 진박 계열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내에서 사고치는 걸 보면 진박보다 윤핵관이 결코 못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됐죠. 이제 진 작가님이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토요일 기자회견부터 오늘 아침 인터뷰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해 주세요. 다들 진 작가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뭐 예견했던 대로고요. 토요일 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왔냐면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뜻을 저들이 왜곡을 하고 있다라든지 내 뜻을 윤 대통령한테 저들이 잘못 전달하고 있고 저들이 윤 대통령을 지금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뭐 아주 막 입에 담기 참 힘든 이 무슨 땡땡 저 이 땡땡 땡땡. 저 땡땡 예. 그 발언은 사실 대통령이 사석에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런 발언은 사실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랬다더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대통령 이미지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약간 대인배 호인배 이미지가 있었는데 상남자. 예. 근데 그 문자 파동하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깎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라고 예. 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걸 분명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루비콘강을 건넌 겁니까? 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런 예.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양두구역 쓸데없는 표현을 또 쓴다라든지 그밖에 또 감정 울컥하잖아요. 명확하죠. 라든지 그다음에 예. 정작 자기 반성과 해명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양두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딱 들어보게 되면 사실 자기 반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쪽 욕이거든요. 그게 나로 하여금 양두구역하게 니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본인도 이제 본인이 그분에서 사기친 것도 성취를 성찰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는 근데 했어요. 본인이 성찰한다라는 형식으로 실제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것도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라고 보기 힘들고 국민들은 뭐냐면 일단은 그 부분이 반성 그다음에 대표로서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본인 또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위에 어쨌든 간에 일단 모든 책임의 최종적인 책임 또 대표가 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해명, 반성 이런 게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들어줄 텐데. 근데 분명 뭐 이게 유감 표명이나 사과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언론이 하도 이제 양두구역이나 예. 이 땡땡 저 땡땡 보도만 해서 이제 문제였긴 했는데. 또 하나는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제 자기 철학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그 보수 정당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북한 방송을 개방해? 아 웬일이야?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었죠. 자기가 딱 만나서 했다. 예.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의 그 참신한 기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을 갖다 그동안에 사실 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한 게 뭐가 있느냐. 부탁질만 쳤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사실상 윤석열 대표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 뽑아준 거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윤석열 후보 보고 뽑아주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의 미운데 예. 그래도 어떻게 저 당을 찍을 수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심기를 누그러뜨린 게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 김종인 체제였지 않습니까? 보수가 좀 거듭났다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갔다라든지 예.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짚었거든요. 보수가 극우의 길에 빠지면 안 된다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다 없고 오로지 싸가지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 이러면 뭐랄까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개인적인 약점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3명이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 같은 거 결코 가볍지 않은 의혹이라고 고발 사주 말이죠. 의혹까지. 예. 예.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이준석이 담당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긍정적인 평가, 쉽게 말하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보니까 목욕물과 더불어가지고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형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감입니다. 예.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 주셨어요. 김 소장님. 충분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윤핵관 얘기 하던 거로 저는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말씀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본인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장성철 교수는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었다라고 자진 사퇴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에게 자진 사퇴를 건넨 사람이 박성민 비서실장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가 비서실장 구할 때 권했던 사람이라서 예. 그 이야기의 신빙성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초기부터 좀 어떻게 조용히 정리하던 시끄럽게 정리하던 정리할 생각으로 지금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면 당무에 개입 안 하시겠다라고 했던 기존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예. 그렇게 되고 나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기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비대위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당에 대한 그립을 너무 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이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했겠죠. 뭐 아시잖아요. 누가 했을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월요일에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 제가 올라와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에게 한판 승부 나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진중권 작가가 어제 전화했더라고요. 근데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통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스페이스볼 보니까 이제부터 전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게 딱 올리지 2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바로 걸었어요. 그때. 바로 걸었지. 진짜인가? 그랬더니 진짜 안 받더라고요. 그때 걸었구나. 네, 그리고 어제 통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통화했고 나와달라 그랬죠. 한판 승부 출연시킨 잘 조율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주택 공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오늘 이제 정부의 발표 요지인데, 자 구체적 방안 내용 들어볼까요? 네, 핵심은 정부 주택 공급 최소화,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민간 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비 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주거 지역은 물론이고 준공업 지역으로 확대한다라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도심 복합 사업은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을 하고 또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고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공개가 되고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계획된 공급 물량 이제 5년간 270만 호인데 가능합니까? 세부 내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수도권 등의 직주 근접지에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조성을 실시를 하고요. 예.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서 시세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주택이 50만 호 이상 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에 50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총 158만 호,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 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해서 이렇게 총 112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취약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 신도시 정비 계획도 있었죠. 네, 1기 신도시는 도시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 내로 수립을 하기로 했고 예. 2기, 3기 신도시는 GTX 노선 조기 착공 및 개통 이 주요 방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권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거주자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이 되거나 또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일단 5년간 공급 물량 270만. 이게 숫자상으로 엄청난 숫자인데 김성현 소장님 가능합니까? 저는 만만치 않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많이 수도권과 서울에 공급했을 때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했으리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좀 더 따져 물었으면 좋겠고요. 예.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김시덕 박사님 오시면 여쭤보려고요. 예, 역시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큰 틀에서. 자, 우리 진 작가님도 말씀 주시면. 저도요. 이게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기존 정권에서 약간 수요 억제 정책이었다면 이제 공급 중심으로. 확대 정신으로 간 것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예. 얼마나 현실성에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부동산 이거 얘기는. 평가할 수 없죠. 예,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드려야죠. 김시덕 박사님 기다려 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인적 개편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변화는 국민 민생을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하지 어떤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 물갈이는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책, 정무, 홍보 라인 일부에서 보강이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을 하되 정책실장 같은 역할을 보완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홍보 라인으로는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 전 의원 투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면 전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제 국정 운영 지지도에 관련해서도 그걸 고려해서 뭐 떠밀리듯이 하진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도 같은데 진 작가님 대통령 이 말 듣고 어떤 판단 드셨어요? 그걸 고려해야죠. 아 정치적 득실 국민들의 고려해야죠. 의견이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거 고려 안 하겠다면 지금 그러다가 문제가 된 건데. 정치적 득실을 그걸 앞으로 따지세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지지해 줄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그 부분을 해명을 요구하는데 소통에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예. 문제지. 역시 사람 좀 보강해야지. 더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는 어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모든 일은 사실 소통이거든요. 예. 대화고 타협이고 협상이고. 예. 근데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가 볼 땐 정무 기능이 지금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상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말이죠.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오해 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매번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면 그거 사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 옹호만 했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이걸 뭐 앞으로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기 위한 뭐 이가 되겠냐라는 거죠. 예. 저는 인적 쇄신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정무 기능이 너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기재부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치인 출신이 아닌 또 대통령 실장이기 때문에 김 소장님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건 딱 한 번 경찰국 신설 논란 때였습니다. 그런 예. 만큼 지금 뭐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사정정국을 만드는 데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인적 개편할 필요가 없죠. 1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조직을 흐트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놔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국면을 펼쳐서 민주당과의 대적 전선을 만들고 내부 총질하던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제거가 됐고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네요. 네, 추천위에 9명의 후보가 올랐는데 오늘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4명을 압축을 했습니다. 예.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건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렇게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한섭 고검장은 저희 한판 승부에서 한번 나오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언제 이게 인선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르면은 17일에 예. 내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그 1명에 대해서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4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될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저는 이원석 차장 검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요. 지난 100일 동안 검찰 문제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4명 다 현직인 것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지난 100일간의 성적표를 먹여서 검찰총장 뽑겠다. 즉 말들을 속 사람을 뽑겠다는 점에서 참 실망스럽고 특히 이두봉 검사장 유성 씨 사건 2014년에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담당자입니다. 당시 서울 이제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을 해서 기소를 해놓고 기소 유예가 돼서 결국 대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죠. 이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올라가는 조직이다. 예. 개전의 정이 없죠.
진 작가님. 너무 또 그렇게 보여요. 그 인선을 보게 되니까 언론을 좀 보니까 저는 이분들 잘 모르거든요. 잘 예. 모르는데 보니까 되게 이제 이른바 친윤으로 가깝게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그 성향이 좀 다른 두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친하다라고 얘기 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신과 생산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4명 다 특수보군요. 네,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